안녕하십니까, 김봉수 강사입니다. 저희 서울 강서 50플러스 센터에서는 이런 스마트폰 관련 100배 활용하기 유튜브 강의를 제작을 해서 저희 좀 50대 전후 되시는 분들 좀 더 원활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강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그 강의 예정은 10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처음 시작하는 1강은 스마트폰 처음 구입할 때부터 기본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강은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음악, 영화 같은 거를 뭐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방법을 해드릴 거고요. 3강은 스마트폰을 사무실이 없어도 사무실처럼 뭐 팩스도 받고 팩스도 보내고 스캔도 뭐 받을 수 있고 혹은 뭐 한글이라던가 MS 오피스 같은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4강은 대중교통이나 혹은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5강은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대해서 평상시 궁금해 하셨던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6강은 클라우드라고 해서 요즘에는 외장하드나 USB나 뭐 이런 활용도보다는 대기업에서 서비스하는 뭐 구름 뒤에 외장하드란 뜻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7강은 멀티미디어 2강에 비해서 좀 더 들어가서 재미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고 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UCC를 제작할 수 있도록 키네마스타란 어플 사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8강과 9강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어플들이 있어요. 뭐 재밌는 어플들도 있고 뭐 실생활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어플들이 있으니까 그 어플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10강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사진 찍을 때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던가 혹은 요즘에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많아서 뭐 보이스피싱이나 혹은 해커들이 제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빼가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자, 그걸 막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강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문제 하나씩을 드려요. 그러면 유튜브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과정의 밑에 리플을 달아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스마트폰의 족보는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부분 세 기종 중에 하나를 쓰실 거예요. 삼성, LG, 아이폰.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서 삼성과 LG 둘 중에 어느 스마트폰이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가 똑같아요. 그냥 성격이 다를 뿐이에요. LG 좋아하시는 분들은 LG 쓰는 거고 삼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 쓰는 거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계적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LG가 약간 더 위를 점하고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별로 아끼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LG는 건강한 음식이지만 맛은 그닥. 삼성은 대중적인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로만 봤을 때 LG가 약간 우위지만 완성품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질문 들어오는 게 삼성과 아이폰 중에서 어느 스마트폰이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해요. 아이폰은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또 자기네가 만들어요. 자체 제작을 해요. 삼성은 기계는 자기네가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는 구글에서 사다가 써요. 구글에서 만든 운영체제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삼성은 양복으로 비교를 하자면 기성품을 사다 쓰는 거고, 아이폰은 맞춤 양복이에요. 자기네 옷에 맞춰요. 그래서 두 제품의 완성도를 봤을 때는 아이폰이 더 한 수 위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아이폰은 제가 만약에 어플을 설치한다던가 뭐 사진을 찍어서 어디 뭐 자료를 옮긴다거나 할 때 제약이 좀 많아요. 이거는 보안성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에 아이폰 선전할 때 보면 우리는 보안이 철저하다 뭐 이런 광고를 하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삼성은 아이폰에 비해서 훨씬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워요. 뭐 사진을 찍어서 옮긴다던가 어플을 설치한다던가 뭐 누구와 내 거를 공유한다던가 이게 훨씬 더 자유롭죠. 대신 아이폰에 비해서는 안정성이나 보안성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10강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삼성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폰이 아이폰에 비해서 좀 보안성에 취약해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던가 혹은 정보보안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10강에 그 부분을 넣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 이상이 쓰고 있는 삼성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S7, S8, S9, S10, S 뭐 지금 20까지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스마트폰의 삼성폰의 족보예요. 7보다는 8이 신형이고 8보다는 10이 신형이고, 근데 왜 10에서 11로 안 가고 20으로 바뀌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중간에 있는 8, 9, 10 이름을 버리고 연도수를 붙이자. 그래서 20으로 뛰어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요즘에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은 20이잖아요. 그럼 20 바로 앞에 알파벳이 붙어요. 이 알파벳을 가지고 자동차로 그냥 설명을 드렸을 때 에쿠스냐, 그랜저냐, 소나타냐, 아반떼냐, 경차냐 이렇게 앞에 알파벳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삼성 스마트폰의 메인은 S 시리즈예요. 얘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 S 시리즈를 프리미엄 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 시리즈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는 거예요. S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가 폰이고요. S를 기준으로 해서 S를 포함해서 윗버전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그럼 S보다 윗버전이 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트가 있죠. 갤럭시 노트.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접는 스마트폰, 플랫폰이라고 그러죠. 갤럭시 Z가 있어요. 그러면 S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뭐가 있냐? 바로 밑에 기종은 A 시리즈가 있어요. A 시리즈는 뭐 S 시리즈가 그랜저라고 했을 때 A 시리즈는 소나타, 아반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M 시리즈가 있어요. M20, M10, 이 M자는 뭐 액센트나 경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시리즈보다 좀 더 낮은 버전. 그러면 S 시리즈, A 시리즈, 뭐 노트 시리즈 얘네들은 뭐가 달라요? 대체 물어보시는데, 안에 메모리를 어느 정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뭐 사진이나 동영상 이거 담는 용량도 달라지겠지만 이 메모리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CPU 속도, 메모리 속도 이게 고가 폰으로 갈수록 훨씬 빠르고 용량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뭐 S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져요. 16기가냐, 32기가냐, 64기가냐, 128기가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또 S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액정 사이즈에 따라서 울트라냐, 5G냐 뭐 이렇게 약간 좀 나뉘어요. 그래서 그 크게 봤을 때 M 시리즈, A 시리즈, S 시리즈, 그 다음에 Z 시리즈, 노트까지 족보가 이렇게 되고요. 그 안에서도 메모리 용량이나 그 다음에 그 액정 사이즈에 따라서 또 약간 또 가격도 달라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제게 그러면 기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제 화면을 잘 보시면 설정을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설정은 톱니바퀴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이에요. 자, 설정을 들어가서 하단으로 내리면 휴대전화 정보가 보일 거예요. 자,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을 하면 자, 상단에 갤럭시 S10 5G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제 스마트폰은 S10 5G 기종이고요. 자,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자, 저하고 똑같이 들어갔을 때 자기 스마트폰에 기종이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걸로 내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실 때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호들이 있어요. 일반 PC는 윈도우에서 뭐 설정, 제어판, 뭐 그림판, 뭐 엑셀, 한글 이렇게 글씨로 표현을 하는데 스마트폰은 액정이 너무 작아서 글씨로 쓸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스마트폰은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10개의 기호를 만들어서 왔어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3자, 석삼자 마크 혹은 석삼자도 커. 그래서 점 3개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메뉴예요. 메뉴. 자,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윈도우에서 말하는 제어판. 스마트폰에서는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 자, A4 용지 2장을 포개해 놓은 모양. 얘는 복사예요. 자,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어. 자료를 올리기. 그럼 반대로 내려오는 거는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겠죠? 자료 내려받기. 휴지통 모양이 나와요. 삭제. 돋보기 모양. 검색. 자, 그리고 시읒자, 우리나라 한글 시읒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 혹은 네모난 모양에서 화살표가 위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화살표가 들어있는 이런 마크는 공유. 카메라 모양은 사진 찍기. 자, 스마트폰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있어요. 화면 회전. 자, 그리고 마지막 마이크 모양은 음성 인식이에요. 자, 이렇게 10가지만 기호를 외워 놓으시면은 일단 스마트폰의 기본 사용법은 50%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이나 LG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희 스마트폰은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고 있어요.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바로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을 쓰고 있어요. 혹은 요즘 많이 하는 SNS,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 유튜브도 구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비밀번호 아이디도 구글 거를 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은 꼭 알아놓으셨다가 어디에다 적어 놓으세요.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써야 돼요. 그 아이디 하나 가지고. 이유는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천년만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뭐 2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바꾸시는데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 혹은 어플들 뭐 이런 게 옮겨와야 되잖아요.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만 있으면 그대로 옮겨올 수 있어요. 새로운 스마트폰 구입하자마자 전원을 켜죠? 그럼 맨 처음 물어보는 게 너 기존에 쓰던 폰에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기존에 쓰던 거를 입력을 하면 알아서 날라와요. 만약에 모르면은 또 처음서부터 다시 설치하고 설정 잡고 이래야 돼요. 자, 그래서 구글의 비번과 아이디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에 자, 여기 또 보이시죠? 설정, 톱니바퀴 보이실 거예요. 설정을 클릭을 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구글 설정이라고 보일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구글 설정을 들어가요.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gmail.com 이 끝까지 다 쓰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아이디 뭐야? 그러면 제 거 아이디가 KBS 나라 1인데 KBS 나라 1만 쓰시는 분 계시는데 이건 아이디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거지 외국에서는요 뒤에 .com 끝까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제 구글의 아이디는 kbs 나라 1 골뱅이 gmail.com일 거고요.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gmail.com은 똑같고 이 앞에 영어나 숫자가 아마 다를 거예요. 자, 이게 자기의 구글 아이디와 비번이에요. 그러면 비밀번호는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비밀번호를 만약에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PC에서 구글을 여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하는 부분에다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보신 구글 아이디를 넣으세요. 지금 상단에 보시는 kbs 나라 1 골뱅이 gmail.com 이 끝까지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저는 kbs 나라 1이지만 다를 거예요. 그 부분부터 골뱅이 gmail.com까지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찾는 방법은 PC에서 구글을 여세요. 구글을 여시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하는 부분에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디를 넣으시고 다음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라는 란이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는 비밀번호를 몰라요. 자, 하단에 잘 보시면 도움을 드릴까요? 라는 란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 비밀번호를 몰라요 란을 클릭하시고 구글에서 물어보는 질문을 몇 가지 받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서 그 답변을 해주시면 비밀번호를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비밀번호는 PC에서 찾으시는 게 훨씬 편하고 빨라요. 자, 잊어먹지 마세요. 이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은 유튜브에서도 쓰시는 거고요. 구글에서도 쓰시는 거고 스마트폰에서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 수업 1강 스마트폰 사자마자 맨 처음 해야 되는 설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화면을 잘 보시면 자, 제 스마트폰 설정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내리면 바를 내리면 톱니바퀴가 보여요. 얘가 설정이라고 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보면 이 란이 약간 저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LG폰은 약간 다르고요. 왜? 이게 맞춤 양복이 아니다 보니 기성복이다 보니까 똑같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인터넷에 올리고 야, 회사 너네들 우리 거 퍼다 써 이렇게 하더라도 삼성은 자기네가 가져가서 자기네가 약간 개량을 하는 거고요. LG도 자기 나름대로 개량을 해요. 그래서 약간 메뉴 위치나 이런 게 한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안에 내용물은 거의 99% 똑같이 들어있어요. 강사가 얘기하는 게 왜 나한테는 없지 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가 보일 거예요. 이 돋보기를 누르셔서 그 제가 설명하는 란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혹은 저 똑같은 삼성 S8 강사는 S10이야. 똑같은 삼성폰인데 왜 메뉴가 다르지?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윈도우도 7이 있고 XP가 있고 10이 있고 뭐 10에서도 프로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많잖아요. 종류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기종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또 똑같아요. 나 이거 강사가 얘기하는 게 왜 나한테 없지 하시는 분은 이 돋보기 클릭하셔서 검색하시면 얘가 찾아줘요. 자, 그럼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제 스마트폰 맨 처음을 보시면은요, 연결이란 부분이 나와요. 연결. 자, 들어갔을 때 와이파이 잡는 거, 블루투스 잡는 거, NFC 잡는 거, 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서 NFC 및 결제는 나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쓸 거야. 혹은 나 삼성페이, 뭐 LG페이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나 LG페이나 삼성페이를 쓸 거야. 이런 분들은 이 NFC를 항상 켜놓고 다니셔야 돼요. 자, 비행기 탑승 모드는요. 내가 비행기를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비행기 갈 때 이제 통신 방해가 된다고 그냥 스마트폰에 전원을 다 꺼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기장들은 안 그래요. 그냥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만 비행기 탑승 모드 ON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뭐냐?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통신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와이파이, LTE, 블루투스 뭐 이런 통신망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팁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둘이 싸웠어. 근데 남자친구가 뭔가 카톡을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이걸 열어서 보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왜? 열어서 보면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숫자 안 없어지고 카카오톡을 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비행기 탑승 모드를 키세요. 그리고 카톡을 보세요. 그리고 비행기 탑승 모드를 해제. 그러면 상대방은 숫자 1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원리는 카카오톡에 카톡하고 제 스마트폰에 오죠? 그럼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그래서 내가 열어봤을 때 통신망을 타고 이 사람이 열어봤습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통신망을 끊어버리면 못 가죠. 제가 열어봤다는 걸.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숫자 안 없어지고 보는 방법은 비행기 탑승 모드 켜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닫으시면 숫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바일 네트워크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해외 나갔을 때 데이터 로밍 하는 거 혹은 제가 5G를 쓰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5G가 아예 없는 지역이야. 그럴 경우에는 5G 우선 모드가 아니고 LTE 우선 모드로 놓으시면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가요. 5G가 배터리가 좀 더 많이 먹어요. 그 기지국찬이라고. 자, 모바일 핫스팟이 있어요. 이 모바일 핫스팟은 제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옆 사람이나 노트북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인터넷을. 그럼 조건이 있겠죠. 인터넷을 뿌려주려면 제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뭐 무제한 요금제나 혹은 나는 맨날 데이터가 남아 돌아 이런 분들이 옆 사람이나 노트북에 인터넷을 뿌려주시면 돼요. 이거 혹시 잘못 뿌리면은요, 그 요금 폭탄 나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열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공유기를 만드는 건데 조건이 있죠. 내가 열었다가 옆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갖다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공유기에 우리는 비밀번호 설정을 해놓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핫스팟을 글씨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밑에 비밀번호 설정하는 란이 있어요. 꼭 지금 보시는 이 순간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저는 지금 제 핸드폰 번호로 그냥 8999라고 해놨는데 옆 사람이나 노트북에서 와이파이 검색을 할 때 제 스마트폰 이름이에요. 이게 공유기 이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8999가 보이면 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시면 제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인터넷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잊어먹지 마세요. 비밀번호 꼭 설정해 주셔야 돼요. 보통 숫자 10자리로 해주시면 돼요. 숫자로 10자리.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모바일 핫스팟은요. 나 데이터 무제한이니까 항상 켜놓고 다니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배터리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쓰실 때만 키세요.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은요. 자, 디스플레이를 들어가 볼게요. 디스플레이. 자, 블루라이트 필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는 지금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겠다고 켜놨죠. 이 블루라이트 필터가 뭐냐 하면 시력 보호해주는 기능이에요. 원래는 스마트폰을 봤을 때 좀 푸르스름하게 쨍하니 보여요. 근데 이게 시력에 굉장히 안 좋아요. 자,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놓으면 처음에는 약간 불편해요. 화면이 약간 누르스름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눈이 훨씬 편해요. 시력 저하에 방지하는 데 도움 되니까 블루라이트 필터를 꼭 켜놓으세요. 근데 저 S8을 쓰고 있는데 블루라이트 필터가 아무리 뒤져도 없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간단해요. 자, 저희 앞으로 수업할 때 어플 설치를 할 텐데 어플 설치할 때 어플 설치하는 또 어플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 잊어먹지 마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블루라이트 필터라고 검색하시면 그 어플들 굉장히 많아요. 아무거나 설치하셔가지고 온을 해놓으시면 시력 보호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디스플레이 바로 위에 봤더니 알림이 있네요. 알림. 얘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알림이 오는 거예요. 뭐 11번가를 설치를 하면 11번가에서 저 지금 내일서부터 뭘 세일합니다. 이런 광고도 많이 오죠. 자, 얘가 중요한 게 이 알림 설정이 스마트폰의 속도를 잡아먹는 1등 공신이에요. 이 알림이 많이 켜져 있을수록 스마트폰은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자, 그럼 얘를 알림을 어떻게 죽여요? 라고 물어보는데 두 군데에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알림을 클릭을 하면은요,
현재 저한테 최근에 왔던 알림 리스트를 보여줄 거예요. 자, 저는 마지막에 저한테 알림이 왔던 게 삼성 플로우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메시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는데, 카카오톡은 알림 지우시면 안 돼요. 왜? 카톡은 까톡 하고 와야 되잖아, 알림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나 이거 알림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있죠. 시계도 알림 죽이시면 안 돼요. 왜? 시계는 알람.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저 V3 안내 모바일에서 알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 얘네 맨날 광고 보내, 이런 거는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죽여주시면 돼요. 자, 알람을 많이 죽일수록 스마트폰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자, 또 밑으로 내리시면은요, 위치라는 란이 있어요. 위치 보이시죠? 이거 종료해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켜놓으세요. 이유는 제가 양천구청 근처에 가서 맛집을 가려고 그래. 그럼 네이버를 열어서 맛집 검색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어떻게 알고 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맛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뭘까? 바로 스마트폰에 이 설정에서 위치를 켜놨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제가 어디 있는지를 현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거죠. 이거 켜놓으면 배터리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데이터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배터리 거의 안 먹고요, 데이터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켜놓고 다니세요. 그래서 위치 기반 어플 활용할 때 얘가 이 부분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었던 구글 설정에서 비번 아이디 잊어먹지 마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알림에서 최근 저한테 알람이 왔던 리스트에서 알람을 죽였죠. 그런데 거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한테 100개, 200개 이상의 어플들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애플리케이션을 여세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저한테 설치되어 있는 모든 어플 리스트예요. 저는 현재 300개가 넘어요. 이게 다 알람이 켜 있으면 스마트폰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하나하나 보면서 아이고 나 지구는 알람 안 와도 돼, 이런 거는 하단에 보시면 알람이 보이시죠? 자, 얘를 클릭해서 알람 받기를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저는 켜놓을 거예요. 왜? 저 쇼핑 많이 해요, 지구에서. 그래서 배송 출발했어요, 세일해요, 뭐 이런 게 와야 돼요. 자, 한번 보시고 시간 나실 때 다 알람을 안 쓰는 것들은 종료를 해보세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일반이 보이는데요. 일반에 들어가시면 언어 및 입력 방식이 있어요. 자, 날짜 시간은 그냥 냅두세요. 알아서 잡아요, 시간을. 자, 언어 및 입력 방식을 들어가면, 자, 여기에 언어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한국이니까. 만약에 나 미국 갈 거야, 그럼 영어로 바꾸시면 되고. 자, 스크린 키보드를 클릭을 하시면, 스크린 키보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키보드 있죠? 그게 스크린 키보드예요. 그럼 대부분은 삼성 키보드를 쓰고 계실 거예요. 자, 삼성 키보드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언어를 뭐를 쓸 거냐고 물어봐. 그럼 언어를 들어가면 한국어와 영어, 우리 보통 두 개를 쓰고 있죠? 그러면 한국어를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쿼터 키보드 아니면 천지인 키보드. 쿼터 키보드는 우리 컴퓨터 자판 있죠? 그게 쿼터 키보드예요. 한번 볼까요? 쿼터 키보드를 체크를 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뽐뿌를 들어갔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자판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 부분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키보드 자판하고 똑같아요. 이 이름이 쿼터라고 해요. 쿼터.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키보드에서, 자, 언어 입력 방식. 자, 여기서 스크린 키보드. 자, 조금 아까 삼성에서 우리는 쿼터 자판을 선택을 했죠. 자, 쿼터 자판에서 천지인 키보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천지인 키보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천지인 키보드가 뭔지. 자,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나 지금 쿼터 키보드가 더 편한데, 혹은 천지인 키보드가 편한데 하시면, 자, 저 언어에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하나 팁인데요. 숫자가 위에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그러면 숫자 바꿨다, 한글 바꿨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럴 때는 이 숫자, 내가 2를 입력할 거다. 그러면 이 버튼을 살짝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상단에 1이 입력이 되고요. 나 8을 넣을 건데, 그러면 8을 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숫자판을 바꾸셔도 되겠죠. 이제, 설정의 마지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가 저는 10월 16일이에요.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11월 달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기가 알아서, 혹은 뭐 2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삼성에서 기성폰이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기성 옷처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재단을 해요. 여기서 팔이 조금 기네. 그러면 팔도 자르는 거고, 옷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옷깃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날짜가 너무 오래됐어. 자, 이런 분들은 이 날짜를 잘 보셨다가, 나 이거 한 4-5달은 좋게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누르셔가지고 현재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 게 있다 그러면 필히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보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저희 오늘 1강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 정도만 스마트폰 처음 구입하셨을 때 세팅을 하시면 뭐 어느 정도 기본 세팅은 끝난 거예요. 자, 저희는 모든 강마다 이 끝나는 부분에 문제 하나씩을 드리고 있어요. 자, 강서50 플러스 센터에서 오늘 준비한 1강의 문제 지금부터 나갈게요. 저희가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자판을 바꾸는 란이 있는데 쿼터 자판은 키보드 모양이에요.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분리시켜서 버튼 9개로 한글이나 영어를 입력하게 만든 자판 이름은 뭘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답을 아시는 분은 우리 지금 유튜브 보시는 하단에 댓글로 답변을 달아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1강 수업을 마치고요.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강사입니다.